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차례로 발표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엔리케 감독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지만 엔리케 감독이 부임할 경우 정리해야 할 선수가 있다, 정리될 선수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인데, 이 선수가 정리되는 게 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입단할 경우 영향력과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 구조조정, 이강인 선수에 끼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비안 루이스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스포츠존에서 나온 내용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파비안 루이스가 현재 번리와 원래 본인의 친정팀이었던 베티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파리에 남기를 원하고 있고 당분간 자신이 팀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제 파리가 떠나보낼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의무 이적 조항이 있는 임대를 기꺼이 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의무 이적이 포함되어 있긴 해야 되지만은 당장 뭐 베티스 같은 구단들은 이적료 지출이 힘들잖아요. 거기다 베티스도 현재 까르발료가 사우디로 이적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자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번리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니까 한 단계 팀을 끌어올려줄 선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번리가 이강인 선수 영입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선수는 더 이상 파리 생제르맹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팀이 사실상 방출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파비안 루이스는 팀이 원하지 않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7월에 특별 미팅을 할 선수들 중 한 명이다. 본인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일단은 팀이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즉 새로 부임할 감독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는 남아봤자 잉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파비안 루이스는 한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베티스 유스 출신 후 베티스에서 프로 데뷔했었고 엘체 임대 갔다가 이제 베티스에서 스타덤에 올랐었죠. 원래 그가 연령대별 대표팀도 단계별로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여름에 나폴리로 이적을 해서 나폴리에서도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여름 데라우렌티스 구단주가 눈물을 머금고 원래 영입했을 때가 3천만 유로였는데 심지어 나폴리에서 못한 것도 아니고 잘했었는데 더 싼 이적료인 2,300만 유로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시켰거든요. 사실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2027년까지 또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가 중원의 핵심으로 장차 이제 중용할 것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기대만큼 첫 시즌의 그 활약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지난 시즌 출전 기록인 건데요. 리그앙에서도 1,899분 출전을 했고요. 38경기 중에 21경기 선발 출전. 물론 뭐 그러면 이게 주전급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대치만큼 출전하지 못했던 데다가 쿠프 드 프랑스에서는 한 경기 선발 출전이었고, 무엇보다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2경기 선발 출전이 전부였습니다. 되게 큰 경기에 이제 중용되지 못했던 약간 1.5군 정도의 선수로 이제 분류가 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중용받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결국 그 파리 생제르맹이 구조적인 문제가 컸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공격 스리톱을 쓰는데 이 세 명이 다 수비를 하지 않고 공격만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수비적인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미드필더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 했으나 이것 때문에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그리고 헤나투 산체스까지 무려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는데 정작 메인으로 썼던 게 백스리 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희생을 당했어야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영입된 미드필더 중에서는 비티냐만 그나마 베라티의 파트너로 중용이 됐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파비안 루이스가 솔레르나 헤나투 산체스보다는 중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골줄도 좋고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충분히 잘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라티가 있는데 베라티를 또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그 전술적인 그 이해관계 속에서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아니라 포메이션 때문에 못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파비안 루이스가 후반기 들어서 그나마 출전 시간이 늘어났던 게 베라티의 부상이 컸던 거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안 그래도 그 파리 생제르맹이 미드필더 자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지난 여름에 4명이나 영입을 했기 때문에 베라티,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 헤나트 산체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 깜짝 데뷔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유스 출신 미드필더인 자이르 에메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닐로 페레이라는 뭐 센터백으로 주로 뛰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현재 있는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7명에서 유망주인 가르비까지 하면 8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하면서 또 이제 우가르테 영입 거의 확정이죠. 이건 오피셜만 남은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은두루도 거의 오피셜만 남은 상태고요. 물론 이 선수는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예. 벤피카 유망주인 은두루도 그런데다가 이강인 선수도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과포화가 된단 말이죠. 네, 거의 중앙 미드필더로만 선발 명단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을 때 프랑스 언론들은 대부분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 같은 경우는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많이 인식을 하지만은 프랑스 쪽에서는 공격 자원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실제로 마요르카에서 전반기에는 공격수에 가깝게 뛰긴 했는데 네. 사실 이강인 선수의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10번 미드필드이고 또 마요르카에 와서는 메짤라로 뛸 때 가장 좋은 폼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르파리지행에서도 그 파리가 현재 공격진을 3톱을 형성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은바페를 왼쪽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최전방에 이제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뭐 오시멘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무안이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링크가 뜨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으로 베실바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예. 그래서 베실바를 주전으로 쓰면서 이강인과 아센시오를 백업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그 공격 쪽에 백업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미드필더 정리가 조금 필요하니까 베라티 이적설이 계속 나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AS 로마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였는데 문제는 뭐 이 팀들이 베라티의 이적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리라리 가세를 하면서 거액의 이제 이적료와 연봉을 지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베라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엘리케 감독이 베라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유명하거든요. 실제 그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붙었을 때 그때 가비가 떡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비가 떡상했을 때 가비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엘리케 감독이 베라티를 개처럼 쫓아다니라고 했다고. 아예 뒷뜰까지도 집까지도 쫓아가라고 했다라고 마치 박지성 선수 그렇죠. 필로 그 일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탈리아 전술의 핵심은 베라티를 봤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 워낙 잘 활용했었으니까 그래서 현재 그 네이마르와 베라티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레키프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레키프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보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 고액 연봉에 조금만 나이가 들고 있는 두 선수를 쓴다. 그렇다면 역시 중원에서 다른 선수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떠난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파비안 루이스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도 뛰었고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18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불렸던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 하에서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름 중용을 받았어요. 밑에가 이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과 함께 뛰었던 경기들인 거거든요. 예, 유로 2020 예선전이었는데 이때 주전으로 사실 자리를 잡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엘리케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출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더니만 유로 2020을 마지막으로 아예 그 이후에는 대표팀에 콜업조차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배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벤치에도 앉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카타르 월드컵도 못 갔는데 엘리케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경질되고 데라프렌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대표팀에 뽑히면서 심지어 크로아티아의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는 선발 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엔리케 감독이 유독 파비안 루이스를 안 쓰는 거였구나. 특히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스페인 연령별 팀을 쭉 거쳐오면서 스페인 협회 내에 전임 지도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네.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리케가 이 정도로 안 쓴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뭐 어떤 그 자신의 축구에 안 맞는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정도로 안 맞는데 또 파리에 온다는 얘기와 함께 정리 네. 대상이 됐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대표팀에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대신 뽑힌 선수가 바로 솔레르입니다. 예, 발렌시아에서 또 이강인 선수 함께 뛰었던 선수인데요. 예, 그러면서 솔레르가 나름 쏠쏠하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엘리케 감독 밑에서. 하지만은 이번 그 데라프렌테 감독 밑에서는 차출은 됐는데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파비안 루이스가 솔레르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더 축구를 잘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솔레르는 이제 측면까지도 뛸 수 있는 범용성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엘리케 감독이 솔레르를 도리어 중용하면서 파비안 루이스를 쓰지 않은 거는 둘이 유로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건 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파리 생제맹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엘리케 감독은 솔레르를 쓰면서 파비안 루이스를 판매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팀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1년 전에 데려온 선수를 갑자기 1년 뒤에 그 보드진에서 안 쓰겠는데? 이건 아닌 거죠. 엔리케와 미팅 후에 나온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파리 생제맹에서 물론 파비안 루이스도 기대만큼
그만큼 나오진 못한 거지만은 솔레르보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예, 사실 그런 기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솔레르가 정리 대상이 되면 됐지 예. 파비안 루이스가 아닌데 이것은 엔리케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현재 그 파리 생제맹은 뉘카 영입이 거의 근접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이거는 뭐 김민재 선수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 파리 생제맹의 예상을 조금 보자면요. 아직 뭐 공격수 영입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은바페가 최전방 공격수 서고 그리고 네이마르를 저는 엔리케 감독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파리 생제맹 보드진든 여전히 네이마르가 너무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부상도 너무 많고 그렇죠. 연봉이 특히 너무 그죠. 고액 연봉이어서 보드진드는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네이마르도 바르셀로나 복귀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그 네이마르도 파리 생활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특히 프랑스에서 많은 스위스들의 견제에 시달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뭐 현 시점에서는 영입된 선수들이 없으니까 은바페, 네이마르에 만약에 베실바가 영입이 된다면 베실바가 오른쪽 윙포워드 뛰긴 하겠지만은 현재 베실바 영입은 조금 난항 중이죠. 예. 심지어 사우디가 고액의 연봉을 제의를 하면서 에이전트는 사우디 쪽을 푸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베실바가 오면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베실바의 역할을 백업을 맡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센시오가 네이마르나 은바페의 역할을 백업을 맡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상 딱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엔리케 감독이 이제 최전방에 가짜 9번으로 기용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중원은 저는 일단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은 베라티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우가르테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우가르테는 미리 영입이 된 상태인데 엔리케 감독 오면서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떠난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비티니아 선수와 함께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은두르는 아직 프로 데뷔도 하지 않은 어린 미드필더고 이 선수가 굉장히 재능이 엄청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포그바 같은 유형의 선수한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로 데뷔하지 않은 선수를 당장 쓰진 않을 것 같고 헤나투 산체스는 저는 정리 대상이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메짤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사실 메짜라로 뛰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올라가서 뛸 수도 있고 특히 파리가 아무래도 리그 앙 내에서는 절대적인 강팀이기 때문에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경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선호하는 이 선의 모든 역할에 그 전천으로 뛸 수 있고 뭐 당장 뭐 닥주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위치든 출전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뭐 그리고 수비 라인은 왼쪽 풀백은 리카 에르난데스와 멘데스가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 오른쪽 풀백은 하키미와 무키엘레 그리고 또 이제 리카는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 역할도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센터백 주전은 마르키뉴스와 스크리니아르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물론 돈나룸마도 지금 뭐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어서 골키퍼의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제 엔리케 감독이 부임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고 그 속에 또 이강인 선수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엔리케 감독 부임만이 아닌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메시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본인들의 계획이었던 블링블링 파리 생제르맹으로 우승을 하겠다.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자인을 했대요.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그래서 팀을 조금 젊고 굶주린 선수들로 개편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영입된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리케 감독 물론 이제 첼시, 토트넘과도 연결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 파리와 근접한 상태인데 이 감독이 뭐 스페인에서의 결과가 아쉽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경험한 것 거기에 분명히 또 본인의 전술적인 역량이 있었고 또 유로 2020에서 저평가받던 스페인을 4강으로 끌어올린 네. 것도 분명한 성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지금 뭐 블링블링을 안 해도 다음 시즌 목표는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일 겁니다. 거기다가 엔리케 감독의 어쨌건 스페인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저는 페드리, 가비 이런 어린 선수들을 중용해서 재미를 봤었다는 거죠. 그 선수들이 앞으로도 스페인 축구에 있어서의 큰 자산이 될 거니까요. 물론 최전방 공격수를 결국은 발굴해내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는 스페인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실선수는 다 써봤어요. 예. 불러서. 그렇게 씨가 말랐으니까 예. 공격수가. 어찌됐건 엔리케 감독이 또 새롭게 만들어갈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또 어떤 성과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엔리케 감독이 오피셜이 뭐 곧 나올 거란 보도들이 있거든요. 또 오피셜로 확정이 되면 선수 영입도 이어질 것 같고 이강인 선수의 결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파리와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